여러분의 아침을 함께합니다. 94.5MHz YTN 뉴스 FM 신율의 출발 새아침. 매일 아침을 뉴스로 깨웁니다. 신율의 출발 새아침. 어제 대전에서는 심장마비로 시신한 택시 운전기사를 그냥 놔두고 승객은 택시 트렁크에서 자신의 골프 가방과 짐을 꺼낸 뒤 다른 택시로 잡아타고 사라진 일이 있었습니다. 심정지로 시신한 택시기사는 결국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지고 말았습니다. 당시 이 택시에 탔던 승객은 자신의 얘기가 보도되자 경찰에 전화를 걸어서 공항버스를 놓칠까봐 서두르느라고 그랬다고 하는 말을 했다는데요. 공항버스를 놓치면 결국 비행기 시간이 늦게 되고 그렇게 되면 해외로 나가는데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을 겁니다. 하지만 이 승객이 어떤 스케줄과 바쁜 일이 있었는지 몰라도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은 아니었을 거라는 생각입니다. 우리 사회의 각박함과 극단적 이기주의를 보는 것 같아 정말 가슴이 아픕니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지휘자 금난세입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의 좋은 습관은 생각을 메모하고 실천하는 것입니다. 파이팅 하세요. 여러분의 멋진 미래를 양지사가 응원합니다. 지난 40년간 양지 다이어리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의 역사 속엔 언제나 양지 다이어리.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 지금까지 들어온 뉴스 정리해보겠습니다. 백병주 시사평론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여야가 30일 추경 예산안 처리하기로 드디어 합의를 했네요. 예? 네. 예. 합의가 될까 싶더니 또 합의를 하는군요. 예. 이 쟁점이 됐던 그 조선 해운산업 구조조정 청문회, 이 서별관 회의 청문회라고 하죠. 예. 이 그 증인 문제가 이제 가장 쟁점이지 않았습니까? 예. 일단 계속 협의하기로 이제 뒤로 미뤘습니다. 그러나 그 더민주가 그 지속적으로 그 요구해왔던 그 최경만 의원, 당시 경제부총리였죠. 또 그 안종범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그때는 이제 그 경제수석이었는데요. 이 두 증인의 채택은 사실상 무산됐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새누리당이 그 이 두 사람의 그 증인 채택을 완강히 그 거부하고 있고, 이 국민의당 역시 그 두 사람은 빼고라도 좀 진행하자, 이런 입장이어서 이 더민주 사실상 그 자신들의 그 입장을 관찰하기 어렵게 됐기 때문인데요. 대신 그 다음 달 5일에서 그 7일 사이에 그 하루를 정해서 백남기 농민 청문회를 이제 실시하기로 합의를 했죠. 이 추경안은 30일 본회의를 열어서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이거 보고 최종택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죠? 네. 추경관 안종범. 예. 근데 네. 어쨌든 국민 여론이 또 굉장히 안 좋게 돌아가는 것도 사실 정치권이 이렇게 타협을 하게 된데 한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자, 그런데 어제 4.16 세월호 참사가족협의회와 백남기 대책위원회 인사 10여 명이 더불어민주당 당사 점거농성에 들어갔다고 그러네요. 네, 이것도 뭐 전격적인 점거농성이었죠. 네. 이 세월호 특별법 개정 그리고 그 백남기 농민 그 청문회 개최를 이제 요구하면서 더민주 당사 이제 전격 그 점거농성에 들어갔는데요. 이 더민주 입장이 상당히 좀 곤혹스럽게 됐다고 이제 봐야 되겠죠. 백남기 농민 청문회 문제는 어제 여야 합의해서 일단 그 청문회를 열기로 해서 더민주로서는 뭐 체면 치레는 좀 하게 됐지만은 그러나 그 세월호 문제는 뭐 전혀 진전을 보이지 못했죠. 이 선체 조사는 하되 세월호 특별법 개정 문제 등은 계속 논의한다. 이런 그 지난 12일 그 여야 3당 원내대표 합의 수준에서 이제 더 나아가지 못했는데요. 네. 더민주는 이제 어제 의총에서 이 세월호 특별법 개정안 상정을 위해서 노력한다. 세월호 유가족 및 관련 단체들과 그 협의체를 구성하기로 당론을 정한다.
이제 이런 수준에서 일단 정리를 했다고 하죠. 예. 자,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이 한민국 국방장관의 경질을 요구하고 나섰는데 이게 군의 정보 수집 분석 체계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거. 이게 그러니까 SLBM 뭐 분석하고 이런 거죠. 맞습니다. 예, 예. 이재경 이제 더민주 대변인이 그 어제 브리핑에서 이 국방부는 그 지난 5월까지만 하더라도 이 북한의 그 SLBM 즉 잠수함 발사 그 탄도미사일이 그 실전에 배치되자면 최소한 3-4년은 걸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했는데 그게 좀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네. 이 군의 그 정보 체계와 그 판단력에 좀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건 아니냐? 백일하에 드러났다. 이러면서 이 군의 기강 확립 차원에서라도 한민국 국방부 장관을 이제 경질해라. 이렇게 이제 촉구를 했죠. 네. 그리고 이 장관은 아무나 하는 모양이 아닌 모양이에요. 네? 자, 김재수 맞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가 용인의 93평 아파트. 이야, 이 93평 아파트면 이 안에서 별거 다 할 수 있겠네요. 테니스 정도는 칠 수 있지 않을까. 아니, 일단 좀 사람 찾기가 힘듭니다. 예, 그 그렇죠. 정도 되면은요. 전화해서 밥 먹어라 뭐 이렇게 하는 정도. 그리고 저는 크기가 아닌데. 궁금한 게 어떻게 청소를 할까. 93평은 맞죠, 근데? 맞습니다. 맞죠? 아이고, 야, 대단하네. 근데 이 93평 아파트가, 이거 좀, 장관 되시기 전에 일단 어딘지 소개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싸고 넓은 집이 있는 거. 1억 9천만 원에 7년 동안이나 전세금 인상 없이, 살았다. 이런 논란이 지금 있는 모양인데요. 네, 그 전세 1억 9천만 원이면 현재 그 전세가의 한 절반도 안 된다고 하죠. 네, 김재수 그 농림축산식품부 그 장관 후보자, 지난 2007년 8월부터 2014년 6월까지 무려 7년 동안 영인수재 제가 말씀하셨던 그 93평형 아파트에서 그 전세로 살았는데 더 주목되는 대목은 7년 동안 단 한 번도 전세금을 올려준 적이 없다고 합니다. 예. 네, 이제 더민주 그 김한정 의원이 어제 이제 이런 굉장히 이상한 수상한 이제 이 전세 문제를 이제 지적을 했는데요. 근데 이 집 주인이 해운 중개업 대표였다가 이제 이 해운 중개업 업체 소유로 이제 소유권이 바뀌었다고 하는데 문제는 이 해운 중개업체가 또 그 벌크선 중개를 하고 있는 해운사, 그러니까 그 특수관계에 있는 해운사가 농협은행으로부터 그 4천억 원대의 그 대출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게 부실 대출이 됐는데 마침 이제 그 김재수 장관 후보자 그 입주 시기와 그때가 좀 일치한다는 점, 또 그 농림부 고위 간부로서 농협은행 그 관리 감독 자리에 있었다는 점, 이런 점 때문에 김재수 장관 후보자가 당시에 영향력을 좀 행사한 것 아니냐. 특혜성 전세 아니냐. 이제 이런 의혹이 좀 제기가 되고 있죠. 본인은 뭐라 그래요? 자, 아파트가 1층이었다. 예. 그리고 상태가 좋지 않아서 전세금이 시세에 비해서 낮았다. 이렇게 예. 이야기 되고요. 집주인은 누군지 전혀 몰랐다. 그리고 이제 그렇구나. 전세금을 계속 올려달라고 했는데 자기가 사정을 설명을 했다. 사정이 뭐였는지 궁금한데 저도 사정이 있고 저도 1층에 살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이거 좀 어딘지 어차피 이분 이사 안 가실래나? 이사 가시면 저한테 좀 전화를 주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용인에 네. 뜨고 있는 지역이라고 봐야 되겠죠. 저도 이쪽으로 이사 갈게요. 뭐 상태 안 좋아도 상관없어요. 뭐 저도 상태가 안 좋은데 뭐 집이 상태가 안 좋은데 93평짜리에서 사시게요? 예? 일단 한 번도 못 살아봤으니까 한 번 살아봐야죠. 네. 그렇군요. 아유. 자, 그리고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는 생활비 규모가 논란이 되고 있다고 그러는데요. 네, 이분은 이제 계속 그 장관 후보자가 될 때마다 나오는 문제이기도 네. 한데요. 더불어민주당의 그 김병욱 의원이 좀 계산을 해보았습니다. 네. 조윤선 후보자 부부가 그 최근 3년 동안 쓴 금액이 한 18억 원 정도 된다. 네. 한미 이제 그 수입 신고 내역을 이제 분석한 결과 네. 여성가족부 장관이던 그 2013년 때보다도 현재 재산이 한 5억 1천만 원 가량 증가를 했는데 예. 그동안 이제 그 조윤선 장관 후보자 부부의 그 수입이 한 23억 4천만 원 정도 된다고. 그동안이라는 것이 2013년 이후로 3년, 네, 8개월 동안이죠. 예. 그래서 이제 그러면 쓴 돈, 그 재산 증가량에서 그동안 수입에서 재산 증가량을 빼고 보니까 3년 8개월 동안에 그 18억 3천만 원 정도로 이제 썼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러면 매년 5억 원 가량 한 달 그 4천만 원꼴로 이제 사용했다. 이런 계산이 나온다. 이런 추정인데요. 예. 자, 김병욱 의원. 자, 일반 국민으로서는 그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그 과도한 지출인데 좀 세부 내역을 밝혀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사실 이제 이 문제는 조윤선 그 문체부 장관 후보자가 이 정부
초대 여성가족부 장관으로 그 임명될 때도 한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예. 그때는 10년 동안 한 44억 원을 이제 쓴 것으로 이렇게 정리가 됐었는데요. 근데 지금 보면 비슷하죠. 한 4억 원 정도 쓴 거니까. 조윤선 장관 후보자 이제 그때도 이 송구스럽지만 국민들께서 보시기에 그 지나치지 않도록 면밀히 좀 잘하겠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한 바 있다고 하죠. 예. 뭐 돈 쓸려면 못 쓰겠어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또 뭐 교육비로 들어갔을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들어갔을 수도 그건 있겠죠. 모르니까. 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백병규 시사평론가였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FM 94.5MHz로 방송되고 있는 신율의 출발 새 아침을 듣고 계십니다. 의견 주실 분은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가 드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우물정 0945번으로 의견 남기실 수 있습니다. 새누리당 이정현 체제가 출범한 지 이제 3주가 다 돼가는데요. 자, 오세훈 전 서울시장은 지금 상황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자, 직접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오세훈 전 서울시장 전화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요새 어떻게 지내세요? 예, 지역구인 종로에 연구소를 하나 내고요. 예. 요즘에 그 오세훈의 생각 시리즈라고 해서, 책 집필하는데 몰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책, 왜 지금은, 국민을 위한 개헌인가 하는 것은 한 3주 전쯤 나왔고요. 예. 지금 이제 두 번째 책, 거의 탈고 단계에 있습니다. 왜 국민을 위한 개헌인가? 예. 제목이 그겁니까? 예, 계속 왜 지금 시리즈로 제목을 정하려고 그럽니다. 그거 좋죠. 이 시리즈가 있으면은, 그거 좋아요. 예, 왜. 근데, 지금 이제, 이 개헌 얘기는 제가 좀 이따 여쭤보고, 이정현 대표 체제가 출범한 지 3주가 다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예, 지금은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기대 섞인 관망 단계라고 하면 어떨까 싶은데요. 예. 당선되고 바로 다음날 새벽에 전화가 왔더라고요. 예. 사실 적진판에 섰던 사람한테 바로 다음날 전화하기 쉽지가 않은데. 예. 그래서 이분 앞으로 어떻게 하실지 조금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 하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제 뭐 한 달이 채 안 됐는데요. 지금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분이 어떤 분들과 주로 의논을 하시는지 또 반대편에 섰던 분들과도 의견을 나누는지 여러 가지를 관심을 가지고 좀 보는 단계입니다. 근데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 지금 가장 뜨거운 현안이 우병우 민정수석 문제 아니겠어요? 네, 그렇죠. 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어제 바람론을 말씀하셨던데요. 뭐 하늘에는 태양도 있고 구름도 있고 비도 있는데 나는 바람처럼 일한다. 늘 있다. 작용하고 있다. 아마 그런 취지의 말씀을 비유적으로 하신 것 같은데요. 글쎄 이 사안은 바람보다는 천둥 번개처럼 좀 정광석화처럼 역할을 했으면 더 국민 바람에 부합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어저께 보도를 보면서 들더라고요. 예. 사실 새로운 리더십이 당에 생겨났는데 대통령께서도 새누리당의 새로운 리더십이 좀 입지를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실 필요가 있고 또 우병우 수석 스스로도 대통령께서 어려운 결단하지 않으실 수 있도록 또 도와드리는 이런 판단이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 우병우 수석 입장에서는 벌써 기회를 한 2번 놓친 것 같아요. 예. 진경준 검사장 검증 부실이 밝혀졌을 때가 저는 적기였다고 생각하는데, 예. 그때 놓치더니 또 이번에 이석수 감찰관이 수사 의뢰하는 그 타이밍 정도도 본인이 거취를 표명할 수 있는 아주 적기였는데, 예. 그것조차도 또 그냥 넘겨버리는 모습 보면서 좀 실망이 큽니다. 예. 근데 이제 청와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오히려 이석수 특별감찰관 문제에 더 좀 분개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예, 모양이 지금 그렇습니다. 예. 그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국민들 시선에서 보기에는 그 부분은 조금 상식적이지는 않죠. 예. 본질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 본질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생긴 과정상의 문제에 더 초점을 맞춘 그런 시각이 느껴지면 상식적인 시각의 국민들로서는 좀 당황스러운 거죠. 예. 근데 지금 정부는 그렇게 조금 우병우 민정수석의 문제보다 이석수 특별감찰관 문제에 더 좀, 이 청와대가 신경 쓰는 모습을 보이는 이유가 우병우 민정수석에 대한 어떤 문제 제기라는 게 지금 현 정권에 대한 흔들기다. 이렇게 바라보기 때문이라는 것 같은데요. 예, 아마도 국민 눈높이에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합리적인 방안을 예. 쉽게 내놓지 못하는 걸로 봐서는 국민들이 모르는 어떤 다른 사정이 있든지 아니면 오해를 하고 있든지 그런 배경이 있다. 뭐 그렇게 추측은 됩니다만은 어려운 일일수록 원칙으로 돌아가서 판단을 해야 하는데 일단 수사를 지휘하는 계통에 어떤 그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자리에 있고 그러한 업무를 해왔기 때문에 그 점에 좀 더 초점을 맞춘 상식적인 판단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입니다. 예. 지금 상식적인 판단을 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지금 이 일련의 과정이 좀 상식하고는 거리가 있는 부분도 있다. 이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그렇죠. 계속 이제 좀 처음에는 예. 수사를 통해서 밝혀진 혐의 사실이 없었기 때문에 예. 일부 언론에서 의혹을 제기하는 단계에서 자리를 그만두는 것이 꼭 바람직하냐 이런 차원의 시각도 있었어요. 예. 그런데 시간이 지금 많이 흐르면서 사건이 경과가 되어 왔고 특히 정부가 임명한 그 특별감찰관에서 수사가 의뢰된 단계에 왔기 때문에 예. 이제 더 이상 그런 식의 편들어주는 시각조차도 가지기가 쉽지 않아졌다. 이렇게 보는 거죠. 예. 자, 주제를 조금 바꿔볼까요? 새누리당 얘기, 이 국내 정치 현안 얘기인데요. 지금 이 손에 잡히는 뚜렷한 대선 주자가 새누리당도 없고 더불어민주당도 없고 국민의당도 없다. 지금 이런 얘기도 있지만 특히 새누리당 같은 경우에는 손에 뚜렷이 잡히는 정말 이 가능성 있는 대선 주자가 아직은 없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엔 어떻게 보십니까? 예, 모든 정치인들이 저를 포함해서 반성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거와는 좀 리더십을 바라보는 국민의 시선이나 리더십 스타일이 좀 달라지는 그런 과정에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네. 과거처럼 3기라든가 또 박근혜 대통령 후보 시절에 그런 입지와 같이 강력한 카리스마가 있고 또 당내 지지 기반이 확고한 그런 정치인이 있는 시절이 있으면 또 그렇지 않은 시절도 있는 것인데, 네. 그런 관점에서 보자면은 어떤 의미에서는 지금 국민들이 아파하시고 필요로 하는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리더십이 이제 새롭게 만들어져 가고 다듬어져 가는 과정이 아닌가 그렇게 볼 여지도 있어 보이고요. 네. 아무튼 현실이 그런 걸 어떡하겠습니까? 네. 근데요, 일각에서는 그 이정현 대표가 왜 호남 가서 DJP 연대 얘기하면서, 예? 네.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재현 가능성도 얘기했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그걸 두고 일각에서는 그러더라고요. DJP 연대라는 게 결국은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을 두고서 예? 그리고 이정현 대표가 본인이 호남 사람이고 이래서 나온 얘기다라는 분석도 있는데 그건 어떻게 보세요? 네, 누구가 연합을 하든 간에 네. 정치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살아 움직이는 생물체 같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특히나 국민통합이라고 하는 큰 어떤 명분이랄까요? 이런 것도 정치에서는 중요하기 때문에 특정 지역과 지역이 연합한다고 하는 것은 좀 어감상 거부감이 있습니다만은 지향하는 바가 조금 다르더라도 국정을 효율적으로 이끌기 위해서 어떤 정파와 정파가 때로는 힘을 합칠 수도 있다 하는 관점에서 보면 상식적인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지금 이게 상식적이지는 모르지만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지금 친박계가 밀고 있다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태에서 이정현 대표가 얘기를 하니까 이게 진짜 친박이 반기문 총장을 미나 보다 이렇게 또 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예, 뭐 그렇게도 볼 수 있겠는데 그 속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심오하게 말씀하시네요. 예. 근데, 지금 또 이정현 대표가 슈퍼스타 K 방식으로 대선 후보 정하자 이러던데,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문호를 개방을 해서, 예. 널리 인재를 구하고, 그 과정이 능력 중심이 돼야 한다. 예. 이런 취지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의미에서는 원론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예. 다만, 글쎄요, 그 방식이 특정 주자를 세우기 위한 어떤 그런 방식으로 고려가 되고 있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좀 지켜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 원론적으로는 동의합니다. 여기서 특정 주자는 반기문 총장이죠? 뭐 그럴 가능성이 있겠죠. 예. 근데 어쨌든 종합적으로 봤을 때 새누리당의 일원이시고 그렇기 때문에 새누리당의 지금 상태로 봤을 때 정권 재창출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냉정하게 보실 때. 힘들죠. 지난 총선을 전후해서 민심이 많이 여당에서 떠났죠. 네. 새누리당에 그나마 기대를 걸고 신뢰를 갖고 계시던 분들의 신뢰가 무너졌고 사랑해 주시던 분들은 지금 굉장히 당혹스러워하는 그런 타이밍인데 사실 지난번 대표 경선에서 제가 비주류 단일화를 위해서 뭐 미력이나마 좀 노력을 하려고 예. 해봤는데 예. 그 이유가 사실은 특정 주자에 대한 호불호를 떠나서 예. 이번 타임은 당의 비주류가 좀 당권을 잡고 예. 새로운 당의 모습을 만들어서 면모일실하는 모습을 보여드려서 국민의 사랑을 되찾아와야 된다라고 예. 하는 저 나름대로의 판단 때문이었는데요. 예. 뭐 어쨌든 그게 그 방향으로 가지를 못했습니다. 예. 앞으로 새로운 아까 모두에 질문하신 것처럼 새로운 당의 대표께서 바로 그런 필요성에 부합하는 리더십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 것도 바로 네.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그렇군요. 자, 그런데요. 지금 이제 친박, 비박, 뭐 주류, 비주류, 뭐 표현이 어떻든 상관없습니다. 분명한 거는 비박 계통, 비박이 있고요.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에도 비노, 비문이 있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김종인, 손학규, 박지원 이런 분들이 쭉 하는 것은 뭐냐면 바로 이 B자 들어가는 이쪽을 중심으로 해서 뭔가 정계 개편을 좀 시도하는 것 아닌가라는 분석이 많이 나오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예, 뭐 역시 또 원론적인 관점에서 관측을 하면 예. 그 정치라고 하는 것이 뜻을 같이 하고 비전과 철학을 같이 하는 분들이 모여서 정당을 함께하는 것인데 예. 비논이 뭐 비박이니 비문이니 하는 이런 그 정치인 그룹들은 그 당에서 주류가 아니라는 뜻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주류가 아닌 사람들끼리 모여서 우리끼리 또 한번 주류 노릇해보자 하는 이런 형태의 이합집산이 과연 바람직한 정계 개편인가. 근데 저는 그 점에 대해서 그다지 높은 가능성을 부여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명분으로 내거는 것이 개헌이라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개헌 역시 저는 좀 생각이 다른데요. 저는 네. 이번 개헌 논의가 불거진 이후에 개헌 가능성이 이렇게 높다고 보는 편은 아닙니다. 예. 근데 개헌이 혹시 가능하더라도 예. 그 초점이 권력 구조 개편에 있다든가 하게 되면 아마도 국민 눈높이에서 바라보기에는 그다지 아름다워 보이지 않을 겁니다. 자신들의 어떤 정치적인 입지나 영향력 확대 이런 것에 초점이 맞춰진 권력 구조 개편보다는 기본권을 강화해서 지금 국민 여러분들이 불편해하시고 고통스러워하시는 부분이 뭔지 우리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것들이 헌법적 가치에 녹아들어서 바람직한 헌법 가치를 만들어가는 과정 속에서 치열한 논쟁이 벌어지고 그게 국민의 고통을 해결하는 어떤 방법이 될 수 있는 그런 개헌이 돼야 하는데 그런 개헌이 아닌 정치 제도, 다시 말해서 권력 구조가 뭐 내각제니 의원 집중부제니 이런 데 초점을 맞춰서 우리하고 함께 집권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사람들은 한번 모여보자. 이런 식의 개헌 논의가 된다면 예. 그것 역시 국민들로부터 외면받을 수 있는 어허. 움직임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한 가지만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이 사드 문제 어떻게 돼요?
지금 어저께도 또 SLBM 예. 남섬에서 쏘아 올리는 예. 미사일을 또 쏘아 올렸네요. 예. 물론 사드가 SLBM을 비롯해서 모든 형태의 미사일 공격, 특히 이제 핵을 개발한 단계에서 예. 다 막아낼 수는 없지만 예. 그래도 북한이 핵을 개발하고 미사일을 개발하는 이 상황에서 예. 정상적인 국가라면 오히려 사드 배치 정도가 아니라 우리도 핵을 가져야 되는 것 아닌가, 우리도 미사일을 개발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논의가 나오는 것이 전 정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런데 우리 형편이 그렇게 여러 가지 국제 질서상 예. 또 재정 형편상 또 여러 가지 국가 안보의 예. 큰 틀에서의 우리의 원칙상 그런 것이 쉽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예. 미사일 방어 체계 정도를 도입하자는 의견인데 사드 하니까 그걸 자꾸 잊어버리는데 전 그래서 사드라는 표현보다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라는 표현을 좀 길더라도 늘 쓰는데요. 예. 방어 체계 마련하는데 이렇게 시끄러워서는 곤란하죠.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었고요. 신율의 출발 새 아침 1부 순서 여기서 줄입니다. 잠시 뒤 2부에서 뵙죠. 이정길입니다. 100세 시대 면역력만큼 중요한 게 있을까요? 전 록피드로 면역 관리를 합니다. 록피드 속의 PLAG는 녹용 추출 성분 중 하나로 인터루킨-4 감소를 통해 면역 조절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면역력은 록피드. 아주 좋은 선택입니다. 건강기능식품 광고입니다.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안전처 장관 박인영입니다. 폭염은 여름철마다 찾아오는 불청객입니다. 폭염으로부터 안전한 여름을 보내기 위해서는 라디오나 TV를 통해서 기상 상황을 수시로 확인해 주시고 폭염특보 발령 시에는 무리한 야외 활동이나 작업을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린이나 노약자 분들께서는 가급적 외출을 삼가시고 무더위 쉼터를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야외 활동 중에 두통이나 근육 경련 그리고 현기증과 같은 증상이 나타나면 시원한 곳에서 휴식을 취하거나 119로 즉시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더위 예방수칙을 잘 지켜서 안전한 여름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YTN 라디오 안전한 여름나기 캠페인 국민안전처와 함께합니다. 김 사장, 요즘 얼굴 폈는데 무슨 좋은 일 있나 봐. 요즘 든든한 후원자가 생겼거든. 그게 누군데? 자네는 아직도 모르나? 중소기업들의 기술 고민 해결사 기업공감 원스톱 서비스 미래창조과학부가 정부 출연연구원, 대학 등 60여 개 전문기관을 활용해 필요한 기술이나 인력을 찾아주는 것은 물론 고가의 장비도 활용할 수 있게 도와준다고. 나도 이용할 수 있는 건가? 당연하지. 누구나 국번 없이 1379로 전화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으니 기술 고민 있으면 전화해보게. SOS 1379 기업공감 원스톱 서비스 누구나 국번 없이 1379 정부 3.0과 함께합니다. 소통의 아침을 여는 공정한 목소리 신율의 출발 새아침. 신율의 출발 새 아침 2부 순서 먼저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베이스 노루코 면도기 도루코 베이스 면도기 베이스 안전하고 부드러운 대한민국 면도기. 안전하고 부드러운 면도 그 이상을 경험하세요. The Shaving Innovator Dorco Pace. 온도와 습도를 항상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항온항습기 전문기업 AR. 전산센터, 반도체 공장, 미술관, 박물관, 귀중품 보관실을 30년 축적된 기술로 AR이 지켜드립니다. 24시간 확실한 서비스 보장 031-497-0561. 크리네어 테크. 크리네어 테크 집중기 주물 작업, 연마 작업, 페인트 작업, 분진가스, 냄새, 연기 작업장 분진. 이 세상에 못 없애는 분진이 어딨어. 크리네어 테크 집중기가 다 잡아줍니다. 크리네어 테크. 테크 집중기. 저 선수 200만 원이 생겼어요. 좋은 일에 투자할 절호의 찬스네요. 그럼 크라우드 펀딩을 해야죠. 투자한 돈도 키우고 유망 기업을 키우는 보람도 남다르거든요. 크라우드 펀딩이요? 누가 잘하나요? 기업을 잘 아니까 크라우드 펀딩은 IBK 투자증권이죠. 원금 손실에 유의하세요. 세상에 없던 자동차 전시장이 온다. 제규어 랜드로버 공식 딜러 KCC 오토모빌 서초 전시장 그랜드 오픈.
지상 8층 지하 2층의 대규모 전시장 KCC 오토모빌 서초 전시장에서 완벽에 가까운 특별함을 만났어요. 분당, 일산, 원주, 제주, 성남, 서초, 양재 네트워크 운영 중. 내 손으로 직접 기른 신선한 오렌지에만 파머의 이름을 허락한다. I am farmer. 농장에서 온 프레스트 주스. 델몬트 파머스 주스바. 예, 벌써 금요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금요일 여러분 굉장히 선선합니다. 일단 겉옷 입고 나오시는 게 참 좋을 것 같을 정도로 선선한데요. 자, 출근 준비하시거나 출근길에 계신 분들 많죠. 7시 41분 18초 지나고 있습니다. 교통 상황 알아보죠. 나성숙 캐스터. 네, 비가 와서인지 오늘 많이 밀리고요. 고속도로에는 사고 소식도 많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으로는 수원 나들목 부근 3차로와 4차로에서 버스 부딪히는 사고가 났습니다. 2km 구간에서 여파 있고요. 달래내에서 반포까지 도심 진입하는데도 밀립니다.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평택 분기점 부근 3차로에서는 화물차 부딪히는 사고입니다. 이 구간도 처리 작업 때문에 2km 구간 밀리고요. 도심 진입하는데 역시나 일찍에서 금천까지 정체입니다. 영동고속도로 이른 아침부터 강릉 쪽으로 광교터널 부근 화물차 부딪히는 사고가 있었는데요. 방금 전에 처리 작업은 끝이 났지만 여파가 9km 구간에서 나타납니다. 많이 밀린다는 거 참고해서 지나시길 바랍니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교통정보였습니다.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내일이에요. 내일입니다. 이제 하루 앞으로 다가왔는데 자, 이제 내일이면 새로운 지도부가 들어서서 김종인표 비상대책위원회가 7개월간의 대장정 마무리하게 되는데요. 더불어민주당 이계호 비대위원 연결해서 그동안의 소회, 향후 지도부에 바라는 점은 없는지 직접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이계호입니다. 예. 아유, 오늘 정말 이 시간 없으실 텐데 이렇게 응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비대위 마지막 회의도 끝났죠? 예, 그제 마지막 회의를 했습니다. 이 소회 어떤 생각이 드세요? 저는 광주 전남의 유일한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으로서 아마 이 지역을 대표해서 비대위원으로 참여를 했는데, 그런 만큼 이 지역의 목소리를 굴절없이 중앙 정치권에 전달하는 게 제가 해야 될 가장 큰 임무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과연 역할을 다 했는지 지금 이 시점에서 회의도 있습니다만은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래도 우리 당이 제 모습을 찾아가는데 일정한 정도 역할은 하지 않았나는 또 자부심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일단 김종인 대표의 공과 과 어떤 게 있었다고 보십니까? 우선 공과 과는 다 있기 마련입니다만은 과부터 말씀을 드리면 호남의 참패 이것은 그분이 어쨌든 당을 대표하시던 당시에 일어났던 일이니까 그물의 분명한 과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보다 더 큰 또 공도 함께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려운 상황에서 당을 맡아서 정말 당의 중심을 제대로 잡아주시고 또 우리 정치권에 특히 야당의 경제 민주화라는 아주 중요한 이슈를 내놓으셨거든요. 그렇게 해서 그러한 것이 국민들의 공감도 얻고 해서 지난번 또 4.13 총선 때 좋은 결과도 얻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어려울 때 당을 정말 살릴 정도의 그런 역할을 해주신 분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이제 어려울 때 당을 살려주셨다. 그리고 제 모습을 찾는 것. 거기서 아까 제 모습이란 단어 쓰셨는데 그 제 모습이 무슨 뜻일까요? 당이 정말 이 균형 있게 나아가야죠. 정책을 내놓고 또 국민들에게 또 심판을 묻고 할 때는 그 당이 정말 균형과 또 미래의 어떤 틀과 가늠자를 가진 당으로서 역할이 수행이 돼야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우리 당이 한동안 지나친 좌클릭이라는 또 그런 비난도 함께 받아왔거든요. 비난 내지는 또 우려도. 그런 측면에서 김종인 대표께서 이제 당을 맡으신 이후에
그런 측면에 상당히 균형을 맞추는 데 역점을 많이 두셨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새 언론에서 다시 나오는 것이 비대위 체제가 이게 마무리되려고 하자마자 강경한 목소리가 마구 드러난다. 예?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균형이라는 게 지금 너무나 쉽게 무너지는 것 아닌가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건 어떻게 보세요? 저도 뭐 보도가 된 걸 봤습니다만은 예. 또 당이 그렇게 쉽게 뭐 흔들거리고 뭐 한쪽으로 쏠려 나가고 그러진 않을 것으로 봅니다. 예. 그러냐면 우리 당이 뭐 특정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로만 구성된 정당은 아니거든요. 예. 다양한 분들이 함께 참여해서 또 다양한 정책과 또 이상을 함께 내세우고 있는 당이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뭐 그런 모습이 당장에 좀 바뀌는 것처럼 보일지는 모릅니다만은 그러나 전체적인 그림을 놓고 보면 당은 균형 있게 또 뭐 기왕에 총선을 통해서 일정한 정도의 검증을 받은 당의 어떤 노선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 뭐 그런 노선을 잘 밟아 나갈 것이다 이렇게 그러면은 많이 낙관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균형을 그렇게 잘 잡으면은 김종인 대표가 앞으로 할 일이 없겠네요. 당내에서 균형 근데 잘 되기 때문에. 균형을 잡아가는 예. 과정에서 혹시 뭐 그 균형자가 조금 뭐 중심을 잡지 못하면 또 목소리를 내시겠죠? 뭐 예. 그분을 성품으로 봐가지고 그분이 있는 듯 없는 듯 계실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 제가 판단할 때. 아, 그러세요? 예, 예. 어떤 역할 하시려고 봅니까? 일단 우리 당의 경제 이슈에 대해서 아주 역할을 분명히 하실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만큼의 네. 식견과 또 경험을 가진 분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예. 그런 측면에서 역할을 하실 것이고 또 우리 당이 야당으로서 이제 늘 내세우는 게 그렇습니다. 뭐 경제는 진보를 지향하지만 국가 안보와 통일 정책에 있어서는 상당한 정도의 뭐 중도 내지는 보수에 가까운 노선을 지금까지 쭉 밟아왔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당이 좀 뭐 일방적으로 어느 쪽으로 한쪽으로 휩쓸려 나가게 된다면 그분의 목소리는 지체 없이 나올 거예요. 예.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요, 지금 이제 호남 지역에서 김종인 대표가 조금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다. 호남 지역에서 지지를 얻는데. 예. 근데 문재인 전 대표도 호남에서 인기 없긴 마찬가지고 아직도 인기가 별로인 것 같더라고요. 별로라는 표현 아니에요. 더 심각할 수도 있고 뭐 더 심각할 수도 있다. 인기가 없는 건 두 분 다 예, 마찬가지죠. 예, 비슷한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저건데 사실은 호남은 야당의 입장에서 볼 때 단순한 지역이 아니라 하나의 정통성을 줄 수 있는 상징적인 곳이잖아요. 야당에게. 그렇지 않습니까? 야권의 심장이고 정권 교체의 진원지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이번 전당대회에서 그리고 지난번 시도당 위원장 뽑는데도 친문 세력이 다 등장했다는 것이 분석인데 그 내일 있을 전당대회에서 또 친문 세력이 많이 당대표라든지 지도부를 구성하게 되면 그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뭐 이러한 결과는 지금까지 당내 역학 구도로 봐서 뭐 충분히 예측이 됐던 결과이고요. 예. 또 염려의 목소리가 뭐 적지 않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예. 당연히 이 치열한 당내 경쟁을 통해서 후보가 결정이 되고 또 그런 후보만이 본선에 나아갔을 때도 상당한 경쟁력을 함께 담보를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 측면에서 이미 점지된 후보가 있다. 또 뭐 그런 분위기로 가고 있다. 이것은 우리 당으로서는 굉장히 아픈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지금까지 우리가 쭉 경험을 통해서 보면 언제나 야당은 예측지 못한 상황의 어떤 경쟁 구도가 꼭 벌어지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시도당 위원장이나 이 지도부 최고위원 뭐 이분들이 당내 모든 결정을 다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당에 분명히 지역위원장들이 전국에 253명 있고 이분들의 성향이 또 여러 가지 백가지 형식으로 다양한 주장들을 하고 있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런 당의 역학 구도는 또 새로운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저는 그렇게 분명히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예, 어쨌든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고요. 예, 오늘 또 이렇게 인터뷰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진짜 바쁘셨을 텐데 그 지역구도 들어가셔야 되고 그죠? 네, 그렇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이계호 비대위원이었고요. 신율의 출발 새 아침 2부 순서 여기서 줄입니다. 전 뉴스 들으신 이후 8시 10분 3부에서 뵙겠습니다.